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시장이 좀 출렁이네요.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단 뭐 미국에서 고용지표도 챙겨봐야 되고 아직 변수가 남아있으니까 좀 팔고 가야겠다는 심리가 오후 들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무엇을 봐야 되는지 긴급 진단 전덕하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을 오늘 전덕하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인다? 이수페타시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어요. 3년 만에 뒷걸음 쳤다라고 네, 맞습니다.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1% 장중에 상승을 보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실적과 오늘의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76조 원입니다. 사실 전년 대비해서 3%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 단에서 31.7% 감소하면서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 바닥론이 시장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 구간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 등 이것보다 더한 악재가 이제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좀 시장에서 버텨주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삼성전자도 버텨주고 있고 나름 시장에서 반도체주들도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판주들이 좀 다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수페타시스, 뭐 심텍, TLB, 대덕전자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돼서일까?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인텔에서의 사파이어 래피드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DDR5가 같이 움직이는 건지 ARM 때문인 건지 도대체 뭐 때문에 오늘 기판주들이 오르는 겁니까? 일단 뭐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예, 기판 쪽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이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고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시장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좀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9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판 쪽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올해 초부터 지연이 됐었던 사파이어 래피즈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대량 생산 후 이제 좀 점차적으로 뭐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파이어 래피즈와 같이 인텔에서 나오는 신규 차세대 CPU와 그리고 또 암드에서도 차세대 CPU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대규모로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신규 수요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대규모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치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단에서도 그렇고 공급단에서도 그렇고 현재 제한적이던 상황들을 풀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DDR5나 아니면 기판 쪽 그런 메모리 수요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도 이수페타시스는 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시즌 포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버티고 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번에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까? 약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오늘 기판, 그중에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의견도 주시죠. 네, 일단은 한 줄평으로 남아있는 온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반도체 업종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아닌가 싶고, 물론 이게 아직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천천히 좀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사파이어 래피즈나 뭐 기판 쪽도 좋지만
네, 그 중에서도 좀 제가 가장 탑픽으로 뽑는 것은 아비코 전자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파이어 래피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반등을 좀 수혜를 늘려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11,000원 드리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해서는 아비코전자가 조금 더 눈에 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온기.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이 대마초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며 또 화일약품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잖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 테마주를 엮이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대마 관련주들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아나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리화나는 이제 헤로인이나 LSD와 같은 1급 마약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들리고 있는데요. 대선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관련해서 뭐 처벌 완화나 아니면은 의료용 합법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데 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의료용으로 대마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에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카나비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또 대마를 의료용으로 좀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뭐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의료용 대마 시장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21.1% 상승을 하고 있고 24년에는 시장 규모 전망치가 51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마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의료 대마초를 또 합법화하는 주 자체도 50주에서 36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뭐 대마초 시장에 대해서 인수 합병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은 올해 미국 대마초 기업이 뭐 매출에서 신기록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미국 내 대마초 매출만 전년 대비 51% 증가한 23조 원으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또 한 가지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학약품 뭐 다른 그 외의 종목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테마 역할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요, 진짜 미국 시장에서는 이 대마 사업이 돈이 된다라고 해서 증권 시장 안에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대마초 관련한 ETF들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걸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반영해서 국내 증시 안에 있는 대마초 테마주들도 수익이 좋아질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또 그리고 수혜 자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국내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활동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2018년도 8월에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가 이제 결성이 되었는데 이후에 뭐 의료용 치료에 대해서도 뭐 식약처와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뭐 기대감은 크게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합법화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상장사 중에서도 미국 LA와 같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파는 뭐 기업들도 있는데요. 뭐 에머리지아 같은 기업들이 뭐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도 마리화나 관련해서 의료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협업이 나와줄 수도 있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국내에서도 또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어 보이고 현재 뭐 이제 대마 관련해서도 뭐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료용 말고도 화장품이나 먹는 의약품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선진적으로 좀 뭔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국내에도 또 그런 영향들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이 대마 시장과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좀 적용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성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국내에서 이 대마 쪽 관련주로 꼽히는 뭐 화학약품이라던가 이런 종목도 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슈로만 테마로만 다루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볼까요? 좀 한 줄평 말씀드리면은 네.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올해에도 미국에서는 사실 11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해서 합법화 추진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아직 국내에서 뭐 이런 성장성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아마 투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다면 일정 매매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방 또 꺼져버릴 테마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으니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성장성이 있음에도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만 살펴봐야 될 종목이지 뭐 지금 매수를 한다던가 향후 시장을 보고 길게 가져간다 그런 전략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화학약품도 뭐 매수가라던가 목표가 손절가는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 겨울도 살아남을까요? 방산주들이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게 뭐 방산만 하락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태조이방원들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하락하는지 짚어보죠. 먼저 국내 방산업체들 하면은 그 폴란드발 호재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수주가 가장 큰 몫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게 뭐 하나의 재료 소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나올 만한 이슈라고 하던데 여전히 좀 장밋빛입니까? 수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음. 네.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방산 업체들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만 8.4조 원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받은 수주만 40조 원 중에서 현재 1차적으로 12조 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익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이익 증가 사이클도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향후 또 이제 뭐 폴란드를 제외하고 10조 원 이상의 대량 구매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뭐 호주나 미국, 슬로바키아 등에서도 모멘텀이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유럽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유한 그런 전력들을 굉장히 많이 메꿔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각 국가별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 이후에 1,000억 유로를 특별 자금으로 편성하면서 3년 후 국방비를 GDP 대비 2%가량 끌어올렸고 이후에도 매년 200억 가량 계속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태리와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국방비를 2% 수준으로 또 올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 도입을 이미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F-35 계획 발표가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군소송기 C-17과 같은 구매 계획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 쪽에서 국방비 증가가 이뤄지게 된다면은 결국 유럽 국가들의 무기 체제들이 구매 확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 그쪽에서 발생하는 디펜스 기업들이 수혜가 좀 더 크겠지만 최근에 국내 쪽에서도 좀 러시아의 마켓 슈어를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방산주들이 하락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오늘 시장 안에서 성장주들이 하락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태조이방원 쪽에서의 매도가 많이 나온다? 라도 있겠고, 또 최근에 방산주를 둘러싼 악재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정상 낙탄이라고 하죠. 저도 강릉 그 기사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주민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현무 이씨? 현무 다시 이씨? 이렇게 네, 읽으면 되나요? 네. 요 낙탄 때문에 K방산의 투심이 위축되는 걸지, 이걸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라고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악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낙탄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제 LIG 넥스원에서 제작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또 확인해 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제작사가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주가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경우에 사실 낙탄 사고가 생긴다면은 방산 업종에서는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사고가 난 미사일 자체가 이제 후방으로 떨어지면서 아직 사고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런 점이 결국에는 국내 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또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산 관련주로 이제 떠올랐는데요. 뭐 최근에 사우디가 유럽, 독일, 미국 등에서 방산 관련하여서 무기 수출이나 정치적 이슈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주처를 찾고 있는데, 그 수주처들이 아시아 쪽,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런 악재가 생긴다면은 사실상 좀 저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다는 점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 터진 게 다행이다. 맞아요. 이 사고가 애초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더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대다수의 방산주들이 오늘 하락하고 있고, 물론 올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고점 대비 한 20-30%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연말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줄 것인가로 좀 믿고 가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많이 올랐잖아, 너네 그래도 한번 주도주 했으니까 이젠 쉬어야지, 쉴 타이밍인 건지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최근 약세장에서 뭐 태조 이방원으로 국내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방산업종 수주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과 같이 뭐 2차 전지나 이런 분산이 많이 되면서 당분간은 악재도 피할 겸 관망하는 수준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생긴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분간은 관망을 해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시장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는 그래, 올랐으니까 좀 욕심을 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초심으로 잘 공부해 보시고요. 방산주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